네, 이제 오늘부터는 해석하기에 9장을 공부할까 하는데요. 9장은 풀이의 시리즈거든요. 풀이의 시리즈는 뭐 미분 방정식, 뭐 수치 해석, 뭐 실해석학 여러 가지 공학의 응용이 많죠. 이번 강의에서는 그 응용보다는 그 수학적인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풀이의 시리즈를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것의 수렴성 등을 조금 엄밀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먼저 9.1에서 오소고날 펑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형대 수학 시간에 배웠을 벡터 스페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합 V가 있고요. 필드 F가 있어요. 필드는 보통 실수 또는 복소수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실수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음 조건들을 만족할 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셋에 두 가지 연산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셋에 있는 원소들끼리 하나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셋에 있는 원소와 여기 필드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곱하는 것, 이 두 개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요 더하기는 뭐 아주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더하기가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항등원도 있고 역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필드의 원소를 곱하는 것도 뭐 굉장히 편하게 이런 식들이 계산되는 거죠. 알파, 베타, X, 그러니까 베타를 먼저 곱하고 알파를 먼저 곱하나 알파, 베타를 먼저 곱한 다음에 X를 먼저 곱하나 이게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 1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더하기와 요 곱하기가 뭐 우리가 생각했던 분배 법칙이 만족한다.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기하 벡터 시간에 배웠던 이런 벡터가 이제 이 성질들을 다 만족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행렬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도 역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것은 아마 선형대 수학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벡터 스페이스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죠. 이너 프로덕트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스페이스 X라고 쓰겠습니다. 앞에서 뭐 V라고 썼는데 뭐 기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필드를 R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쓰는 기호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냥 변수가 2개짜리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벡터 스페이스 X에서 이너 프로덕트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 4조건을 만족하는 이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변수가 2개 같은 것, 즉 x와 x를 이렇게 작용을 해주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계산을 해서 0이 나왔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0일 때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x와 y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알파 x 더하기 베타 y, 여기 이제 알파와 베타는 여기 아까 필드, 여기 이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알파 x 더하기 베타 y 뒤에 이제 z를 고정을 해 놓고 앞에 부분을 이제 더하기를 쪼개고 알파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즉 알파 곱하기 xg 더하기 베타 곱하기 yg. 이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선형적이다,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이변수 함수가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오늘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벡터가 오소고날이다, 이제 그 뜻은 이런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을 때 x와 y를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x와 y가 오소고날이다, 우리말로는 이제 보통 수직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원 또는 3차원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이 내적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게 0이 되면 그림에서도 우리가 수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질문은 뭐냐면 어떤 펑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2개의 펑션이 수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일단 이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그래프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점에서 각각의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이 두 펑션이 수직이다, 뭐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수직성을 앞서 설명한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활용을 해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펑션들의 모임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적당하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어떤 펑션 스페이스를 우리가 주로 생각할 거냐면요, C와 R이 있는데요. C는 이 구간에서 정의된 모든 연속 함수를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CAB라고 쓰고요. RAB는 우리가 많이 썼던 기호죠. 이 구간에서 리만 인테그러블 펑션인 함수를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R이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뭐 해석학 시간에 배웠지만 모든 컨티뉴어스 펑션은 인테그러블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펑션 스페이스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보통 정의하느냐면 두 개의 함수 f와 g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와 g의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는 a부터 b까지 fx 곱하기 gx를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한 값으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보통은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요 이너 프로덕트의 조건을 상당히 많이 만족합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컨티뉴어스 펑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x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f와 g를 앞서 설명한 것처럼 f와 g를 곱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한 이 값으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f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g 대신에 f면 여기가 f제곱이 되기 때문에 f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 전체의 적분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쉽지 않은데요. 지금 이걸 이제 두 개 계산한 거 f제곱을 계산해서 만약 0이 되면 f가 0인가? 네, 일단 이쪽 방향은 당연하죠. f 대신에 0 대입하면 0이니까요. 그런데 이쪽 방향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닌데 f가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 f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정적분 값이 0이면 이게 0일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해석학 6장에서 이렇게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성질 때문에 요 2번이 만족해요. 이 파란색으로 쓴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쉽죠. f와 g 바꾸면 이게 두 개 바뀌어도 이게 두 개 바뀌어도 똑같으니까요. 이건 성립하고요. 네 번째도 똑같이 성립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를 모아놓은 요 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너 벡터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리만 인테그러블 펑션을 모아두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1번, 3번, 4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2번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죠. f가 0이면 인테그러블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요건 성립합니다. 그런데 요건 당연히 성립해요. 그런데 이쪽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떤 함수를 제곱해서 적분해서 0이 됐을 때 항상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관리에는 우리가 이미 6장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만 1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모두 다 0이 되는 이 함수 f를 생각하면 제곱해도 똑같은 함수이죠. 그러면 요거는 한 점에서만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리만 인테그러블이고요. 이것의 적분값은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6장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f는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 2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러블 펑션을 다 모아둔 것은 거의 이너 벡터 스페이스가 될 것 같은데 완벽하게는 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테그러블 펑션들의 오소고널리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게 이너 프로덕트는 아니지만 이 식을 우리가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계산해서 0이 되면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는 아니지만 이 두 함수가 오소고날이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호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n이라는 기호를 쓸 건데요. 인테그러블 펑션입니다. 이 n은 일단은 지금 제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한계의 수에서만 정의될 수도 있어요. 일단 조건은 pn을 이렇게 제곱해서 적분했을 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일단 만족합니다. 이때 이 pn이라는 것을 모아둔 이 집합이 있는데요. 이때 n은 자연수일 수도 있고 n은 이제 원소가 유한계인, 즉 원소가 이제 스몰 n계인 그 집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n이 카운터블일 수도 있고 파이네이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카운터블만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펑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오소고날이다의 뜻은 이 pn과 pm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n과 m이 다르면 항상 0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 집합을 오소고날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조건은 밑에 있는 요 이너 프로덕트 기호로 쓰자면 같은 pn을 내적했을 때 0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n과 pm을 내적하는데 n과 m이 다르면 0이 되고 같으면 0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한계 한번 예를 들어보죠. phi1을 우리가 1이라는 함수를 주고 phi2는 x라는 함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과 x는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개념으로 보면 오소고날이다. 이제 그 사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같은 걸 내적을 했을 때 0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phi1의 제곱을 이렇게 적분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이게 2가 돼서 0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phi2의 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 x제곱이니까 계산해 보면 3분의 2가 돼서 여전히 0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인덱스에 대해서는 내적하면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phi1과 phi 두 개밖에 없으니까 phi1, phi 네, 요거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x니까 이건 이제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정의에 따르면 이 phi1과 phi는 오소고날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유한계의 집합도 오소고날이 될 수 있어요. sin nx라는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이제 모든 자연수예요. 이때 이제 구간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입니다.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 구간이 바뀌면 이 오소고날리티도 바뀔 수 있어요. 일단 이 구간에서 sin nx, 요건 이제 정확하게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거니까 sin x, sin 2x, sin 3x 이렇게 무한히 많은 이런 sin nx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이 오소고날이다. 이제 그 사실을 설명할까 합니다. 기호를 아까 이제 썼던 기호로 보자면 phi nx를 우리가 sin nx라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이제 같은 걸 계산했을 때 0이 안 되는 걸 보여야 되니까 phi n 대신에 sin nx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sin 제곱 nx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사실은 이 sin 제곱 nx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아랫부분의 넓이가 되니까 0이 안 되는 건 뭐 거의 명확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요 값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중요하게 쓸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계산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sin 제곱 nx는 반각 공식이죠. 2분의 1에 1 빼기 코사인 2n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적분을 해보면 파이가 돼서 0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소고널리틱, 즉 n과 m이 서로 다른 파라미터에 대해서 phi n과 phi m을 내적을 해보면 끝에 이제 0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sin nx 곱하기 sin mx가 되는데요. 요거는 아마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잘 배우지 않는데 1학년 미적분학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n 빼기 mx 빼기 코사인 n 더하기 mx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뭐 이걸 적분을 해보면 다 사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0이 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n과 m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sin x, sin 2x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은 이 구간에서 오소고날이다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오소고날 펑션을 가지고 풀이의 시리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